잠시만요. 네. 김충준 그룹장님께서 우리 사업은 호일러로 시작해서 호일러로 끝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꿀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호일러 법칙이란 하버드 호일러 박사가 제시한 심리학적 비즈니스 노하우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세계 시장을 개척할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호일러 법칙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일러 법칙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2대1 테이블 미팅에서만이 아니라 형제 라인끼리도 호일러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는 요즘에 이제 다른 그룹끼리도 호일러가 적용한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우리 해강그룹 사장님들이 또 워낙에 SNS를 잘 하다 보니까 타 그룹에서 이제 해강그룹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더 동기부여 받기도 하고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서 영향력 사업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망 고객이나 예비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사업에 조인하신 분들도 호일러를 통해서 더 큰 비전을 보거나 혹은 내가 놓치고 있던 그 사람의 몰랐던 니즈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호일러 법칙을 제가 적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저한테 적용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박한스라 스폰서님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여서 어느 정도 스라 스폰서님에 대해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매니저 패스를 하고 스라 스폰서님이 저한테 빨리 황다현 스폰서님하고 같이 만나요.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황다현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첫 만남에서 저는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라는 것과 이전에 저와 똑같이 자영업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PM 안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신선한 또 호기심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워낙 또 박한스라 그룹장님이 전략가셔서 이미 알고 그리신 그림이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호일러 법칙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할 또 때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호일러 법칙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의 성과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일러 법칙은 다른 말로 ABC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A는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스폰서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는 브릿지, 그리고 C는 클라이언트, 고객, 이제 가망 고객 혹은 가망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호일러를 쓸 때가 이렇게 ABC 법칙을 적용한 2대1 테이블 미팅, 특히나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때 이제 호일러를 가장 많이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사업자분들은 아직 혼자서 사업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거나 아니면 나와 그 가망 고객이 너무 친한 사이여서 내 말이 좀 안 먹히거나 혹은 좀 더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업 설명이 필요할 때 보통 스폰서한테 후원 요청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들과 또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미팅 전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만남 하루 전에 혹은 당일 아침 만남 하루 전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일 아침 그러니까 나는 스폰서와 그리고 가망 고객 혹은 가망 사업자에게 미팅 약속을 한번 체크하실 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오매불망 일주일 전부터 이날만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실 그 이제 초대자 프로스펙터는 특히나 이제 스폰서는 웬만하면 스폰서님은 기억을 하시죠. 미팅 날짜를. 그런데 그 초대자나 이 사업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사람 셋이 소중한 시간을 모여서 또 만나는 날이니만큼 약속 시간 반드시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이걸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미팅 당일날 프로스펙터가 안 나왔던 그 경험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는 가망 사업자 혹은 가망 고객에게 미리 스폰서 티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스폰서 티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 스폰서님들을 이제 티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때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너무 또 스폰서를 신격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의 스폰서를 존중할 수 있게끔 아, 이 사람이 정말 이 PM 사업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혹은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긍정적인 티업을 미리 해두면 그게 나를 위한 결국엔 티업이거든요. 스폰서를 위한 티업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업 설명이든 뭐 제품 설명이든 이런 설명을 들어 나온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제 인지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스폰서가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더 전문적이게 들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티업할 때도 너무 이제 매일 같은 멘트로 그 사람을 티업하기보다는 이제 가망 고객이나 사업자의 성향에 맞춰서 티업하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한 PM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나 그 니즈가 많지 않은 분들한테 또 너무 비즈니스적인 것만 티업한다든지 그러면 또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 예를 들면 제가 육아를 하고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에게 바칸스라 스폰서님을 티업하려고 한다, 연결하려고 한다 할 때는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티업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아이를 키우면 이분처럼 키우고 싶었다. 그런 육아 가치관이나 이런 가정 안에서의 그런 뭐 현명한 지혜로운 아내 이런 모습들이 나는 너무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티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초대자가 뭐 뷰티나 이런 외모 이제 꾸미고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분이야. 또 이런 식으로 티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맞게 티업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스폰서의 마이스토리라든지 이런 성향도 잘 알고 있어야 좋겠죠.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폰서나 이제 업라인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티업할 이제 스폰서님들, 연결할 스폰서님들 카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잘 파악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폰서님들에 대해서 시스템 속에서 스폰서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나의 업라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보내줄 때 우리가 이제 그 형제라인 다른 해당 그룹 안에 사장님들의 그런 마이스토리나 이전의 직업이라든지 이분이 사업을 전개할 때 내가 지금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랑 뭔가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티업하기 좋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나의 무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 정보나 니즈 전달인데요.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미팅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폰서들이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들은 티를 잘 안 내요. 잘 안 내고 들었다는 티 안 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센스 있게 이 사람이 미리 들었던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니즈를 막 꺼내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단축됩니다. 이게 의외로 질문하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듣고 하면서 미팅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스폰서가 불필요한, 미팅에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이제 스킵할 수 있고, 좀 중요한 이야기들, 핵심적인 이야기들로 그 미팅을 유연하게 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미팅을 주선한 나는 최소 15분 전 도착해서 테이블 세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뭐, 100% 완벽하게 이제 뭐, 데모니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냅킨이라든지 물잔 이런 것들 정도라도, 만이라도 저는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폰서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하고 그 이후에 도착하게 되면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커피 값이나 밥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할 때 이제 껄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스폰서 입장에선 파트너가 사겠다고 해도 가망 또 프로스펙터도 앞에 있고 한데 뭔가 얻어먹기도 약간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제가 살게요 하고 스폰서가 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깝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많은 미팅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매번 또 이제 스폰서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장 이 미팅을 원해서 이 미팅을 이제 주최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스폰서의 커피값은 내가 미리 도착해서 주문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물도 이제 마찬가지로
브릿지인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대문 가방 다 가지고 다니시죠, 여러분? 항시 다니시죠? 그것은 필수예요. 원래가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대문 가방 안에 이제 액티바이즈나 카탈로그, 이제 이런 많은 대문 용품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미팅에 나가면, 제가 예를 들면, 전날 이제 미팅을 하고 깜빡하고 뭐 오메가를 안 채워놨다든지 다 썼는데, 근데 그걸 제가 깜빡하고 오메가를 못 채우고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메가 좀 주세요 했는데, 저 오메가 없는데요? 이런 총체적 난국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몬 용품은 항상 내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내가 가지고 나가도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또 스폰서가 본인 걸로 하기도 해요. 저도 거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팅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 선정이에요. 자리 선정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신규 미팅을 잡을 때 저는 너무 번화가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는 잡지 않아요. 카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 소음 때문에 사실 미팅에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전 원래도 목소리가 큰 편인데 제가 심리적으로 그런 곳에서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그 좀 조용히 차분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거에 검색해 보면 이제 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았어요. 또 이런 후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대부분 이제 저희는 차를 가지고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주차가 되는지도 좀 미리 센스 있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녁에 이제 미팅할 때, 이제 그분이 퇴근하고, 프로스펙터가 퇴근하고 만나야 된다고 해서 7시 반, 8시에 만났는데, 여기 카페가 막 9시에 닫는데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갑자기 그때부터 아시죠? 막 사람 마음 조급해지는 거. 그래서 그런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늦게 만나실 때는 브레이크 타임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자리를 선정할 때 오늘 이 사업 설명을 듣는 클라이언트가 벽 쪽이나 나를 보고 앉게끔 자리를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문 쪽이나 카운터, 그 주문하는 데스크 쪽을 바라보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시선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선을 차단시켜 놓는 그런 자리에 센스 있게 앉히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스폰서와 그 클라이언트가 마주보게 또 자리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또 뒤늦게 도착했는데,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도착했는데, 제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뻘쭘했었는데, 아무튼 마주보고 약간 데이트하는 기분이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또 그런 센스 있는 자리 선정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는 테이블 미팅은 실제로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는 후원을 좀 많이 받는 입장보단 제가 아무래도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테이블 미팅을 후원 미팅을 나갔을 때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나를 많이 배려해 주셨다라는 걸 느끼면 저도 그 후원 미팅에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집중하고 또 정성스럽게 그 결과를 떠나서 미팅을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서로가 기분 좋은 미팅 할 수 있게 준비 사항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주의사항을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주의사항 또 이거 강의 자료 만들면서 사업 초반에 저를 또 돌아보게 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후원 미팅은 스폰서가 클로징을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가끔 뭐 스폰서님 꼭 클로징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물론 말은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스폰서도 부담돼요.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가면 다 패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파트너가 클로징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진짜 약간 부담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핵심은 뭐냐면, 정확히 인지하셔야 될 게, 트레이닝 받는 자리라고, 교육받는 자리라고 사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어쨌든 스폰서는 나보다 현장 경험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 나온 현장 노하우를 내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 시간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그 프로스펙터 클라이언트의 그런 반대라든지 그런 소극적인 이런 소극적인 그런
반응에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 어떠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교육받는 시간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릿지 이제 나는요, 스폰서에게 사업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데, 뭐 첫 번째랑 비슷한 얘기죠. 근데 중간에 그 핸드폰을 만지시거나 전화를 받으시거나 자리를 이탈하시거나 뭐 급해서 화장실 가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웬만하면 참거든요. 똥 마려운 거 아니면 근데 막 죽겠는 거 아니면 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리 이탈 하지 마시고 그리고 끼어드는 거 이제 사실 후원 미팅이 이제 우리가 2대1 미팅도 있고 아니면 이미 패스한 사업자한테 조금 더 이제 많은 추가적인 이제 뭔가 비전 제시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폰서랑 이렇게 연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스폰서가 이제 뻗어 놓은 보릿자루 같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이제 스폰서는 거기서 약간 이제 오히려 청중의 느낌으로 그 미팅이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은 보기가 좋지는 않죠. 비즈니스 결과적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이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겠지만, 오늘은, 내가 주선한 자리이긴 하지만, 이 스폰서와 이 어드바이저와 클라이언트 둘을 내가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최대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그 미팅에서 나는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좀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파트너사님 계셨었어요. 저 게임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너무 환장이었는데 네 진짜 게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만지는 거 급한 용무 아니면 전화도 저는 웬만하면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미팅에 서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폰서가 미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걸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간혹 그 프로스펙터 중에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저격하시는 분들 아시죠? 다 한 번쯤 경험해보셨죠? 근데 그때 사실 비의 역할이,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내가 소개한 내 지인일 확률이 높잖아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 넉살도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왜냐면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스폰서한테만 던져놓으면 그 감정을 추스리느라 스폰서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중간에서 유연하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 것 같고, 혹은 또 프로스펙터가 말이 너무 많다 할 때 중간에 좀 적당히 커트 해주면서 스폰서 쪽으로 이 대화를 주도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 같아서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에게 이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C한테도 복제가 되거든요. 그 소비자 그리고 가망 사업자한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스폰서,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효도받고 싶으면 나부터 부모한테 효도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스폰서한테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라 예의 있게 행동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끝나지 않는 그 정막이 흐리는 미팅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을 못 하겠는 진짜 이 공기에 그 주파수까지 다 들리는 그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예, 그럴 때도 사실 스폰서가 굉장히 진땀 빠지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클라이언트랑 조금 더 친분이 있는 내가 중간에 질문을 유도해준다든지, 뭐 궁금한 거 없었어? 이분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신다. 평소 궁금했던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라. 근데 그래도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뭘 궁금할지 알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질문이 너무 없다 하면, 언니 근데 뭐 예전에 이런 거 먹고 효과 못 봤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뭐 먹었었다고 했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질문을, 요즘에는 피부 어때?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 언니 뭐 요즘에는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뭔가 그런 현실 점검적인 질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유도해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이 클로징. 1번이랑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그런데 A가 이제 스폰서가 사업 설명이 끝나면 클로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클로징을 물론 클로징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클로징을 못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클로징이 안 되면 이유가 다양하겠죠. 그날 그 자리에서 클로징이 안 된 이유는. 그래서 물론 이제 저 스폰서들도 그 테이블 미팅에 나갈 때 100% 오늘 이 그 미팅이 클로징이 되겠다라고 그럴 마음으로 나가긴 하지만 100% 모든 미팅이 다 그날 그 자리에서 클로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나서 스폰서는 자기의 이제 할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클로징까지는 최대한 내가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그런 뭔가 기세로 어때? 뭐 너무 오늘 사업 설명 어땠어? 이런 질문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랑 함께하면 정말 여기서 원하는 것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마무리로 클로징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설령 만약 그 자리에서 클로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지인하고 나누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뭐 집에 가서 헤어지고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폰서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두 분은 남아 계셔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대화들도 사실 먼저 스폰서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아요. 스폰서님, 그 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된대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 또 공유해 주시면 또 그 다음 방법을 또 같이 찾아보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약속 잡기, 이 시스템 초대인데요. 이제 매니저 패스할 때까지 열과 성을 쏟고 매니저 패스하고 나면 갑자기 팽 던져버리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죠. 그쵸? 예,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시스템 안내거든요. 약속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시스템 안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완전 사업 초기 때는 이거를 솔직히 못했었어요. 그냥 패스하고 바로 이제 뭔가 이분이 알아서 액션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스템 안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인지하고, 이제 저도 그때부터는 그분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게 편하세요라고 안내해드리고 그 시스템을 이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당신이 이 시스템을 이제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속 잡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이제 사업 설명하면서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그분의 니즈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분의 니즈에 맞게, 지금 빠르게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얻을 수 있는 작은 목표라도 저는 설정을 시켜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수입이 너무 간절한, 추가 소득이 간절한 분이면 빠르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까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드리고, 그러면 저희 다음 언제 이때 만나서, 이렇게 트레이닝 해요. 이거를 이제 이루실 수 있게 뭐 명단 미팅을 해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약속 잡으면 저는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항이었고요. 사실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큰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센스 있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사람을 많이 상대해보지 않았거나 좀 이런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혹은 간혹 정말 순수하신 분들,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속에서의 호일러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와 스폰서 그리고 나의 뭐 파트너 가망 고객과만 이 호일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는 형제 라인끼리도 이제 호일러가 다 적용이 되고 이 연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다 있다고 저도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절한 이 비즈니스 복장, 그리고 좀 깔끔한, 단정한 모습, 막 멋있게,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처럼 깔끔한 모습,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저희 피운방은 아닌데, 쌩얼로 한번 오신 분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성을 존중은 한다지만, 그래도 저희 비즈니스 하는 공간이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이 이게 사실 그러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비즈니스를 파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분을 진짜 막 진짜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어렵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 세미나에 딱 초대를 했는데 정말 비전 있고 멋진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막 후줄근하게 입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계시고 하면 사실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또 남을 위해서도 이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용모단정한 모습 우리 서로서로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소와 친절, 이런 예의로 이제 좋은 첫인상 남겨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처음 EPM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저희 이 형제라인, 스라 스폰서님의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형제라인들 보면서도 제가 이 사업이 더 좋아진 것도 있거든요. 너무 친절하고 사람들이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것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이 팀에서 이런 좋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사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문화적인 거에 조금 더 리크루팅이 되는 분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또 요즘 밖에 나가면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고 삭막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그런 것들의 온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많이 베푼 만큼 돌려받는 것 같아요. 저는 네트워크는 진짜 이거 철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한들 어쨌든 우리 해강 안에 누군가의 파트너나 초대자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미소로 친절하게 그런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실 온라인 시스템이나 오프라인 시스템을 저희도 사람인지라 또 다들 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본업 관련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말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못 나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날 사실 저는 굳이 SNS에 내가 오늘 시스템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굳이 드러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SNS가 나의 이제 개인 공간이고, 정말 자유로운 공간이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내가, 뭐랄까요, 우리 팀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그런 SNS에서 시스템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모습이 사실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도.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막 못 올리면 죽겠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이제 안 나오시는 날은 그냥 조용히, 네. 그렇게 이제 센스 있게 네, 배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애프터 미팅 때, 나의 이제 초대자를 리크루팅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기존 사업자분들은, 나의 초대자를 이제 리크루팅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그 후기를 본께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사업이 마냥 매일 잘 될 수 없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스템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과 있다 보면 더 사람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사실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너무 이제 여기 오면 막 따뜻하고 하니까, 그쵸.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새로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고, 밝고, 이런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뭐 힘들고, 속상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약간, 뭐랄까, 그런, 이렇게 그런, 촛불 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처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불안감을 저는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업이든 사업은 늘 어렵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1인 기업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속상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애프터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제 서로 에너지 채워주기라고 적어봤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쁜 의도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피운방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한테 잠깐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살짝 하셨었는데 제가 그분을 그때부터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보면 이제 그냥 같이 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안에 실제로 시스템에서 서로 얼굴 보고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 막 밖에서 진짜 이리 치르고 저리 치리고 막 속상한데 이 안에서만큼은 진짜 우리끼리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굳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나 그런 에너지들은 그냥 혼자 삼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상황이 저는 점점 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거를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밝은 이야기, 정말 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좋은 에너지 가득할 수 있게 서로서로 또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팀워크 사업이 맞다고 저도 하면 할수록 진짜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좋은 팀, 좋은 그룹을 만나서 나의 부족함을 그래도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많이 또 채워진다라는 느낌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 또한 다른 이제 우리 꼭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제 라인, 우리 해강그룹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막 그 좋은 영향력 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어떠한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뭔가 팀 전체를 생각하는, 나의 파트너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되는 게 결국 나의 성공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사장님들께서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실제로 저희 스폰서님이나 저희 이제 그룹장님들만 보시더라도 정말 그렇잖아요. 막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쵸? 없으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혹시 그렇다 할 뭔가 파트너나 팀이 없더라도 분명히 생길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분명히 생길 건데 내가 어떤 팀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것을 복제시키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호일러 법칙으로 모두 건강한 사업 정장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일러 교수였습니다.